자, 안녕하세요. 오늘 풀어볼 지문은 오늘 풀어볼 세트. 노래 틀어야지. 제가 노래 준비해놨거든요. 바로 25학년도 6평 6월 이 사실과 간섭이라는 이름으로 더 많이 불러요. 사실과 간섭 고독 이유라는 게 이제 낫이거든요. 여기. 근데 이 시 자체가 첫 번째 시는 이제 당시 이제 수특 연기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갑자기 이런 게 나왔는데 뭐야? 이렇게 나선 씨가 나와가지고 응? 이랬는데 이제 보기가 응? 뭐 이런 보기라 가지고 이제 학생들이 물론 저 보기를 읽고서 이 가나를 읽는 것도 굉장히 합리적인 풀이가 가능하거든요. 또 물론 그렇지만 나선 씨가 나왔을 때는 언제나 당황스럽지. 또 약간 상징적인 시에 가까워요. 구체적인 시보다는. 네. 제가 생각한 걸 갖다가 이제 쭉 얘기하는 뭐 그런 시인데 그 생각의 내용이 이게 뭔 소리라는 거지 약간 이런 느낌이라 가지고 당시에 이 문학 세트가 오답률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게 수능에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봐야겠죠. 자, 오늘은 여기 밑에부터 안 읽고 위에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루틴을 짜보면 가나에 대한 설명, A, B에 대한 설명. A는 가에 있고요. 그리고 B는 나에 있네요. 무조건 둘 다 읽어야 되고 기역, 미음. 그러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이것도 둘 다 있네요. 그리고 34번 보기도 둘 다 있네요. 그러면 하나만 읽고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예 없어요. 물론 선지별로 따지면은 뭐 야 이렇게까지 미안. 이렇게까지 막 쫙 쪼개면은 여기 이제 가만히 읽고 풀 수 있는 선지 아닌가. 뭐 그렇게까지 나는 풀긴 하는데요. 자, 근데 강의 흐름이 약간 끊어지니까 오늘은 가나 먼저 다 읽은 다음에 문제를 한번 가볼까요? 가주. 손 흔들고 떠나갈 미련은 없다. 이거 그러니까 이거 뭐라는 거예요? 자, 손을 들고 떠나갈이 붙어 있는 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떠나가고 있는 상황일 것 같은데 무슨 미련이지 이게? 손 흔들고 떠나갈 미련. 그러니까 미련은 없다. 미련 없이 떠난다. 뭐 이런 얘긴데 어디서 떠나는 거야? 본인이 이 시를 아는 시가 아닐 거예요. 기출문제로서 접했으면은. 첫 문장을 읽으면서 그러니까 어딘가에서 떠나가는 거는 문학 공부를 열심히 했다면은 굉장히 그 선지로서 반영되기가 좋은 구절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왜냐면 이건 정서도 나타나면서 공간 이동도 나타날 수 있으면서 나아가서 밑에 변화된 공간이 적극적으로 나타난다면 공간의 이동까지도 만들어낼 수 있는 공간의 이동의 빌드업이 될 수 있는 이 자체로 공간의 이동이라는 게 아니라 그런 문장이라서 이런 걸 읽으시면서 아무 생각을 안 했는지 아니면 뭔가 생각이 들었다면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를 꼭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며칠째 청산에 와. 그러니까 이제 물음표에서 산으로 갔네요. 청산에 와라고 했으니까 발을 푸니 흐리던 산길이 잘 보인다. 산에 와 있으니까 산이 잘 보인다. 상수리 열매를 주우며 인가를 내려다보고. 그러면은 아직 우리가 얘가 어디서 떠나는지 모르는데 이게 떠나온 곳인가? 쓰다둔 편지 구절과 버린 칫솔을 생각한다. 이런 거를 볼 때 이거 자연과 인간의 대비인가?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수험생 중에. 모든 수험생이 다 그렇다라는 건 아니지만은. 그러면은 만약 그렇다고 할 때 이거는 인가에서 쓰던 그런 물건들일 수 있겠는데 정도로 생각하겠습니다. 남방으로 가다 길을 놓치고 두어 번 허우적거리는 여울물. 여울물이 그러니까 여기서 갑자기 이 생각이 드셨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구절을 어떻게 읽었는지를 뜯어드리기 시작할 건데 잘 들어보세요. 남방으로 가다 길을 놓치고 라고 했을 때 이렇게 끊은 다음에 산에 왔다가 갑자기 남방으로 간다고? 라고 생각하다가 제가 이 다음에 이렇게 엮었단 말이에요. 그 근거가 뭐냐면은 얘는 지금 산에 와 있어요. 며칠째. 그런데
남방으로 가다 길을 놓치고 라는 말을 화자가 남방으로 가다 길을 놓쳤다는 거에 대한 회상이나 지금 갑자기 남방으로 가고 있다라는 말을 한다기보다는 그냥 남쪽으로 흐르는 개울물을 산에서 보고 있나? 이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엮은 다음에 이렇게 길을 놓치고 두어 번 허우적거리는 여울물. 그러면은 길을 놓치고 허우적거리는 이런 거는 의인화일 텐데. 남쪽으로 가다가 길을 놓쳤다라는 그런 인격을 부여했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으로 미리 잡아두고 밑에를 읽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근데 왜 이 인화를 썼는지 지금 자연에 있으니까 자연에 대해서 그냥 들여다보고 있는 건가? 약간 이런 생각이 더 뻗쳐나가기 전에 밑에 구절을 읽게 되겠죠. 네. 일단 지금 얘는 인가를 내려다보면서 자연에 와 있는 놈인데 인가를 내려다본다. 근데 미련이 없다 그랬었는데 어? 미련이 없다고 그랬으면서 인가를 자꾸 내려다보네. 산 아래는 떼까치들이 몰려와 모든 야성을 버리고 지금 얘가 산에 있는데 산 아래에 떼까치들이 몰려왔대요. 들 가운데 순결해진다. 자연은 확실히 좀 좋은 것 같은데 자기가 있는 산 아래에 떼까치들까지 몰려와가지고 순결해진다 이런 말을 써놨으니까 얘 자기가 지금 있는 이 산을 꽤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네, 시화대 긍부하고 있는 거죠. 시적 화자 대상 그리고 화자의 상황 그리고 대상을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지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시도해야 하는 것들이니까요. 길을 가다가 자주 뒤를 돌아보게 하는 아까 인가를 내려보게 하는 그 얘긴가? 산길을 가는 건가 그러면 이거는 30번 다져주고 30번 포기했던 관습들. 자 그럼 여기서요 위에 이거 있잖아요. 네. 얘 지금 인간 세상에서 떠나와서 탈속적인 자연에 들어온 뭐 그런 느낌인 것 같은 건가? 이런 걸 위해서 저희가 의심을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길을 가다가 뒤를 돌아보게 하는 내가 버리려고 했던 인간 세계의 관습들. 네. 관습은 인간 세계에만 있는 거니까. 습관적으로 하던,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하던 습관화된 그런 사회적 제도 이런 것을 우리가 관습이라고 부르잖아요. 암묵적 사회적 제도 같은 것들을. 네. 그러면은 확실히 이거 자연에 온 화자가 인간 세계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런 건가? 속세에 대해서 생각하는? 서쪽 마을을 바라보면 다시 또 인가를 보고 있는 거네요. 나무들의 잔술겹처럼 가늘게 터지는 저녁 연기가 한 가정에 고민의 양식으로 피어오르고 이 구절을 보면서 응? 뭔 소리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숙련이 되셨다면은 그러면 내가 지금 인간 세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데 인간 세계를 보면서 인간 세계의 고민 사람들이 고민하면서 살고 속세에 치여 사는 그런 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려갈 수도 있는 구절이죠. 생목 울타리엔 들거미줄 맨살 비비는 돌들과 함께 누워 이 세상을 알아보지 않은 것들. 네. 이 세상을 앓는다는 건 뭐겠어요? 속세에서 사는 거겠죠 아마. 물론 이걸 제가 이기철의 시를 검색해가지고 진짜 맞는 해석인지를 뜯어본 다음에 강의하는 게 아니에요. 뜯어본 다음에 풀이 영상을 찍는 게 아니라 제가 이 상황에서 시험장에서 시험지 위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보여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네. 알아보지 않은 것들은 내가 지금 있는 자연에 있는 것들이고 이 세상을 알아보고 이 세상을 앓는 것들은 내가 떠나온 인간 세계, 속세 이런 데에서 치여서 사는 사람들과 같이 사는 것들이겠죠. 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소망이 나오고서 끝나는 겁니다. 지향. 쉽다니까. 네, 이건 확정이죠. 네. 나시를 읽어볼까요? 나는 차를 앞에 놓고 그리고 나는 차를 앞에 놓고 이런 거 읽는 순간 뭐야 화자 하이 이런 거 그냥 머릿속에서 확 띄우십시오. 네. 왜냐면은 뭐 화자를 우리가 화자의 상을 파악해야 되는데 명시적 화자가 드러나는지 안 드러나는지는 그냥 어차피 보이는 건데 좋잖아요. 이 위에 시 같은 경우에는 끝까지 안 나왔어요. 네. 미련은 없다. 잘 보인다. 내려다보고 길을 놓치고 관습들 나무 연기가 뭐하고 싶다. 네. 나가 안 나오죠. 우리나.
고저녁한 저녁에 홀로 마신다. 화자가 차를 마시고 있네. 내가 좋아하는 차를 마신다. 화자는 차는 좋아하네요. 그러나 이것은 다만 사실일 뿐. 차의 짙은 향기와는 관계없이 이것은 물과 같이 담담한 사실일 뿐이다. 라고 한다면 내가 좋아하는 차를 마시는 거는 사실이다. 사실이라는 게 무슨 말이지? 누구의 시킴을 받아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누구는 또 누구지? 누구의 손으로 들국화를 어여삐 갖고 온 것도 아니다. 내가 키웠다는 건지 들국화가 자란다는 건지 그것도 모르겠는데 이 누구가 진짜 누구야? 차를 마시는 것은 이와 같이 그러면은 이걸 받은 건데 이 위에 차를 마시는 것도 누가 시켜서 마시는 건 아니고 내가 좋아하는 거다. 이것은 다만 사실이며 또 관습이다. 나의 고요한, 고즈넉한은 조용하다라는 뜻이에요. 네. 조용하고 담담하다. 사실이며 또 관습이다. 그러니까 누가 시킨 게 아니다. 누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네. 라는 게 사실인 거래요. 네. 그러니까 위에서 사실이라 그랬던 거 있잖아요. 다만 사실일 뿐. 이때는 이 사실이라는 게 무슨 말이야? 이랬는데 누가 시킨다. 근데 누가 시켜가지고 그런 게 아니다. 라는 게 그 사실이라는 말의 의미고 그게 또 관습이라네요. 관습이라는 거는 사실이라는 말과 비슷한 말로 들어와 있네요. 나의 고즈넉한 관습이다. 관습이다. 물에게 물은 물일 뿐. 속은 물일 뿐. 응? 앞으로 남은 10년을 더 살든지 죽든지 나에게로 나는 나일 뿐. 이제는 차를 마시는 나일 뿐. 이게 사실이라는 말하고 이어지는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들이 다 차를 마시는 나일 뿐 이런 거. 나는 지금 누가 시켜서 마시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마시고 싶어서 마시는 건데 그게 사실이다. 네. 그냥 그 사실, 그 관습 그런 것이 진실일 뿐이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 시란 말이에요. 지금까지의 흐름이. 그러니까 물이 그냥 누가 시켜서 물인 게 아니라 그냥 물인 것도 물인 거고 나는 차를 마시는 건 그냥 날아서 뭐 마시는 거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이 짙은 향기와는 관계도 없이 짙은 향기, 차 냄새겠네요. 차를 마시는 사실과 관습은 내가 아는 내게에 대한 모든 것이다. 그리고 모든 것에 대한 모든 것도 된다. 모든 것에 대한 모든 것이 뭔진 모르겠는데 이건 확실히 확장이죠. 네. 사실과 관습. 네. 내게 대한 모든 것.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네. 그리고 끝나버렸어요. 그러면은 내가 제일 궁금한 건 누구가 누구냐라는 거네요. 위에는 적어도 마지막에 이르러서는 인간과 자연, 자연으로 갔는데 인간에 대한 미련을 못 버리는 모습 이런 식으로 시적 주제가 내 머릿속에서 형상 어느 정도 됐는데 이거는 너무 상징적이고 이 누구가 누군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 누구의 의미 부여를 하는 게 아마 밑에 있는 보기일 것 같아요. 자, 일단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는 인격화한 대상을 통해 화자의 심리를 내포하고 있다. 자, 근데 이걸 보시면서 의인화를 찾으러 가야겠다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잡지 않은 의인화도 있어요. 보면은 맨살 비비는 돌들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돌들끼리 그냥 돌이 막 잔뜩 놓여 있는 건데 돌이 맨살을 비빈다고 이러면서 이제 돌에 대한 의인화도 제가 있는데 저는 여기서는 못 잡았던 거죠. 그런데 제가 위에서 하나 잡아놨잖아요. 여울물 같은 거. 근데 가시 자체가 자연에 들어와가지고 자연에 대한 자기의 정서를 노래하는 시인데 이런 거는 자연물 의인화 같은 건 하나쯤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1번 선지를 볼 수 있다라는 거가 중요하거든요. 네. 그리고 적어도 그런 태도로 우리가 가를 읽고 왔으니까. 네.
인격화 무조건 찾아야지 이런 느낌보다 이건 될 것 같은데 될라나? 라는 생각으로 보는 거는 시험장에서 안정감과 속도 단축에 아니 속도 단축? 속도 향상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습관입니다. 네, 그리고 위에 말했듯이 있어요. 대상을 한정하는 어휘들. 이거 대상을 한정하는 어휘들을 보고서 위에 올라가 가지고요. 내가 좋아하는 차, 담담한 사실 뭐 이런 거를 보면서 어떤 게 한정된 거지? 이 생각을 하시면서 한정된 것 같은데 뭐 이런 느낌으로 이번 선지를 다룰 수도 있는데요. 마찬가지의 논리로요. 이거는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대상을 한정한 어휘들이라는 건 수식어의 다른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수식어가 대상을 한정하는 어휘라서 수식어가 쓰인 이상 대상을 한정하는 어휘는 쓰인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국어 강의 이렇게만 쓴 거랑 수식어를 갖다 붙여서 좋은 국어 강의 네 이렇게 해버린 거는 국어 강의의 범위가 달라져요. 네, 국어 강의, 좋은 국어 강의, 대상이 한정됐네. 뭐 이런 느낌이 생겨나는 거죠. 이런 느낌이 생겨난다는 말은 제 말버릇 같은 거고 그런 개념이에요. 네, 그래서 수식어가 쓰였는지 보라는 건데 주제의식을 강조한다. 이건 너무 너그럽죠. 무조건 주제의식은 강조가 됩니다. 그러니까 시어가 있으면 주제 어떤 표현법이 사용되거나 어떤 시어가 반복되거나 뭐 어떤 식으로 묘사가 되든 시에서 어떤 짓을 했으면은 표현적으로 주제의식은 강조되는 거죠. 주제의식을 약화하려고 쓰는 표현은 정말 뭐 정말 말장난이니까요. 이런 너그러운 거는 판단 대상이 아닙니다. 그럼 수식어가 쓰였는지만 보면 되는데 방금 봤더니 수식어 있어요. 가는 나와 달리 공간의 이동에 따라. 네, 이건 찾아야 됩니다. 공간의 이동은 두 가지로 되는데 장면의 전환. 네. 서로 다른 두 장면이 명확하게 묘사가 되거나 화자가 실제로 이동하는 게 묘사되면 돼요. 그러면 이제 공간의 이동이라는 선제를 맞게 풀 수가 있거든요. 근데 위에 아까 그거 있었잖아요. 길을 가다가 자주 뒤를 돌아보게 하는 이렇게 찾아가지고 맞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선지가 됩니다. 포착된 사물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포착된 사물들은 나왔으니까요. 그래서 나와 달리 근데 나는 상징적인 시고 앉아서 차 마시는 시니까 공간의 이동은 없을 거다라고 확신을 하면서 이 선지를 읽을 수가 있고 가에 올라가서 이걸 찾으시면요. 네, 맞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나는 가와 달리 화자를 거듭 명시하면서 이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화자에 대한 태도가 나오는 거예요. 나는 가와 달리 가의 화자가 한두 번이라도 언급됐으면은 이 선지는 확 애매해질 수 있어요. 거듭 명시인지 아닌지 막 이딴 걸 생각하는 굉장히 짜치는 선지가 될 수 있는데 가는 애초에 화자가 안 나왔잖아요. 나는 화자가 나는 어떻고 나는 어떻고 그걸 얘기했는데 시상을 전개 이런 것도 판단 대상이 아닙니다. 시에서 어떻게 시상을 안 전개해요? 네, 이 상황에서 대상에 대한 친밀감, 맨살 비비고 싶은 돌들을 우리가 보고 왔으니까 가는 무조건 이렇게 찍고 들어갈 수가 있는데 나는 자연물의 화자의 정서를 투영함으로 대상에 대한 친밀감을 드러낸다고 올라가고 생각하고 올라가가지고 네 죽은 참새랑 들국화를 보면 저거는 화자의 정서가 지금 나는 누가 시켜서 그러는 게 아니야 라는 걸 말하고 싶어하는 시인데 이게 친밀감이야? 라고 생각하고 위에 4개는 담았는데 그럼 5번일까? 라고 생각하고 5번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네, AB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제가 이제 시험 문제 풀 때는요. 만약에 몇 개가 없으면은 옆에 이걸 보면서 관습들이라고 생각하면서 여기 밑에 가가지고 관습들 이렇게 써놓고 네, B도 관습일 텐데 아까 내려올 때 보니까 네, 관습 네, 이런 식으로 저는 몇 가지 정도 그러니까 한 두세 가지 정도다 이러면 이렇게 써놓는 편이고요. 막 5개 이렇게 있다 라고 하면은 이 옆에다가 어차피 나중에 이걸 다 옮겨 적고 있으면은 마음이 바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시원하게 막 이렇게 막 적어버립니다. 저는 네. 미세 팁이었어요. 자, 관습. 적절한 것은 여기서 이건 뭐예요? 내가 버리고 온 인간 세계 속세의 관습이었죠. 이거는 사실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적어도 A는 좋은 거고 B는 안 좋은 거다. 화자에게.
화자의 상황에서 A는 긍정적 대상일 수가 없었고 B는 긍정적 대상이었다 정도의 생각으로 일단 최소한을 다룰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여기 선지혜가 어떻게 시를 뭔가 읽어나가고 있으면은 읽어나가고 있다는 거는 선지에서 어떤 해석을 해놓고서 이 해석이 맞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이제 위에 시에 적힌 A를 보고 선지에 적힌 A 프라임을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들이 있는데 그 이전에 이제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아 뭐야 지우기 삭제. 자 봅시다. A는 길을 가다가 자주 뒤를 돌아보게 하는 것의 점에서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그리움의 대상이다.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그리움의 대상? 아니 이미 사라져 버려 가지고 막 아 가고 싶다 너무 좋다 그걸 다시 보고 싶다 이런 거라고 관습들이 내가 버리고 온 건데 아닐 것 같은데 이건 내려간다는 뜻이에요. 네 가장 적절한 곳을 찾아야 되니까 더 적절한 거에 나오면 무조건 더 그걸 골라야 되잖아요. 1번부터 5번 중에서 호홀로 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행위 주체의 사회적 고립을 드러내고 있다. 사회적 고립? 이건 저 위의 시에서 찾을 수가 없는 생각이었는데 내가 책을 적어도 시를 읽을 때는 나는 그냥 혼자 앉아서 차를 마시는 걸 좋아하는데 그건 누가 시켜서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좋아해서 좋아하는 거다 라는 게 위시가 하는 내용이었는데 그게 내가 사회에서 동떨어진 건가? 바라봄의 대상 네 그러니까 이런 물음표는요 다른 게 다 뭔가 다 이렇게 되면은 어쩔 수 없이 찍을 수 있는 네 다행히 찍을 수 있는 그런 선지가 되니까 이렇게 내려놓는 거죠. A는 바라봄의 대상인 서쪽 마을과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피안에 대한 지향은 피안이라는 건 저승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트가 어려웠던 게요 이렇게 어휘로 장난질을 좀 쳐요. 위에서 보면은 여러분이 내신할 때 공부하셨을 것 같은 어휘가 아닌 그 표면에 드러나는 화자 이런 말 안 쓰고 화자를 거기서 명시라고 한다든지 수식어라고 안 하고 대상을 한정하는 어휘라고 한다든지 이런 뭔가 기존 기출들에서 익숙하게 우리가 해나갈 수 있던 것들을 그걸 이미 당연하게 파악하고 그러니까 개념적으로 습득을 시킨 다음에 몸에 네. 그 다음에 한 번 더 생각해야지 이거 그냥 무슨 소리잖아 라고 툭툭 칠 수 있는 단어들을 써놨어요. PN 같은 것도 이거 고전 수업 꼼꼼하게 들으신 분들은 아는 말이야 라고 생각하실 텐데 반대되는 말이 차 안이죠. 엥? In the car? 아니 이게 그 이승이에요. 불교 용어 같은 겁니다. 네, 이 세계와 저 세계, 네, 피와 차. 네, 한자 의미로 찾아보시면 바로 납득이 가실 겁니다. B는 일과를 마친 저녁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안식에 대한 지향. 안식에 대한 지향? 안식에 대한 지향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거는 안 시켰다라는 내용인데 그게 내가 쉬고 싶다라는 얘기라고? 이것도 아닐 것 같은데. 피안에 대한 지향이라는 것도 네 저승하고 싶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러니까 제가 방금 이 뒤에서 지운 거는 피안에 대한 지향이라는 단어를 모른다라는 전제를 깐 거예요. 물론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은 근데 이것도 저승에 가고 싶다는 말은 절대 아니니까 일단 여기서 지우었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피안을 알면은 이렇게 내리는 선지고요. 피안을 모르면은 내리는 선지고요. 피안을 알면은 이렇게 때려 죽일 수 있는 선지입니다. A는 30번 다시 30번 포기한 점에서 내면의 갈등을 B는 고즈넉한 상황에서 이런 담담한 사실이라는 점에서 내면의 평정을 내포한다. 차라리 이게 더 맞아 보여 라는 생각이 들어요. 3번 선지보다는 안식에 대한 지향이 아니라 나는 그리고 고즈넉한 상황은 담담한 사실이라는 네 고즈넉한 상황이니까 담담한 거고 고즈넉하기 때문에 고요하고 내면의 평정합니다 라는 말은 다 비슷한 말들이거든요. 이게 고즈넉한이라는 단어를 최소한 안다면은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위에서 뭐 안식에 대한 증향이라니 사회적 고립이라니 했던 것보다는 너가 그나마 좀 적절한 말 같아 보이는데 라고 생각하고 내려갈 수 있어요. 내려보아 촉발된 것이라는 점에서 자기 연민의 성격을 달갑고 좋아하는 점에서 자기 위안적 성격을 띠고 있다. 네, 자기 연민도 자기 위안도 네, 결코 시의 주제라고는 생각할 수가 없었죠. 네, 그러면은 다시 올라가서 4번을 찍고 내려갈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근데 이런 거를 하면서 제가 이제 내려간다, 올라간다, 넘긴다, 남겨둔다 이런 얘기를 쓸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저 시인이 쓸 때 사회적 고립이라는 의미를 내포했을지 안 했을지 상세 해설을 봤을 때 사실 사회적 고립이라는 의미가 조금이라도 들어갈 수 있는지 안 들어갈 수 있는지는 내가 이 시험장에서 이것만 읽고서는 완벽하게 딱 100% 확실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제가 항상 하잖아요. 그런 프리테도인 거예요. 네. 자,
쭉 봅시다. 기역 미음에 대한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네, 확인해 볼게요. 기역은 흐리던, 니은은 가늘게, 그리고 리을 디귿이 어딨어? 디귿은 비비는, 리을은 스스로. 제가 원래 시험장에서는 이거 옆에다가 다 표시하면서 내려갑니다. 그리고 미음은 이제는이네요. 네, 이렇게 표시를 해두면은 확실히 좀 더 잘 보이잖아요. 자, 흐리던 산길이 잘 보인다. 흐리던 산길이라는 거는 전에는 안 보였는데 이제 며칠 묵으니까 잘 보인다라는 식구에서 전에는 산이 제대로 안 보였음을, 제대로 파악되지 않았음을 드러내는 표현이다. 맞겠네요. 전형 연기 형상으로 한 가정의 상황과 처지를 시각화한 표현이다. 속세에서 지내는 한 가정의 상황과 처지를 전형 연기로 나타난, 예, 밥 짓는 연기 뭐 그런 구절이었던 것 같은데, 한 가정의 고민의 양식으로 피어오르고, 네, 상황과 처지를 시각화했네요. 상황과 처지를 시각화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모르시겠으면은 저 시를 읽고 다시 이 선지를 읽어보시면서 아, 상황과 처지가 시각화된 거구나 라는 개념을 그냥 받아들이셔야 돼요. 왜냐면 시각화라는 말을 모르시는 거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상황이나 처지를 모르는 건 진짜 힘들잖아요. 적어도 고등학생인데. 중학생분들이 보고 계시면은 축하합니다. 진짜 멋있는 태도예요. 벌써 이걸 보고 있다는 건. 디귿은 맨살을 드러낸 돌들이 부대끼는 형상으로 세파에 시달리는 모습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세파에 휘달리는 표현? 돌들이? 비비는, 맨살 비비는 돌들은 좋은 건데 세파에 휘달리는 거는 내가 떠나온 안 좋은 거라서 돌들이랑 대비되는 말이어야 되는데. 네, 차를 마시는 것이 화재의 성에 따른 주체적 행위. 네,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좋아해서 하는 거다. 이건 드디어 이 나시가 얘기하는 걸 좀 찍어주는구만. 네, 위에 있는 게 스스로죠. 네, 스스로는 주체적이다. 뭐씨. 네. 나는 나에 대한 현재 의식의 이전과는 달라졌음을 드러내는 표현이다. 미음. 이제는 차를 마시는 나일 뿐. 현재의 인식이 이전과는 달라졌다고? 그럼 이 순간에요, 여러분. 여기서 나는 나일 뿐. 그러니까 내가 지금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나는 나일 뿐이라고 했을 때, 그럼 그 깨달음이, 그러니까 그 만약에 그게 깨달음이라고 현재 인식, 깨달음이라고 하지 않을게요. 그 인식, 그 인식이 전에는 이런 생각을 안 했다는 건가? 이런 식으로 5번 선지를 붙잡고 늘어져가지고 그걸 어떻게 판단해야 되지?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그런 데에서 시간이 끌리실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는 차를 마시는 나일 뿐을 보면서 얘가 언제부터 이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다라는 생각을 했는지, 이 식구를 저 선지가 저렇게 읽어놓은 걸 가지고서 이 위에서 어떻게 찾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전에 어떻게 생각했다라는 말이 없으니까. 그러면은 여기서 할 수 있는 행동은 3번이 더 틀린 거냐? 5번이 더 틀린 거냐? 라는 생각을 하는 건데, 3번은요 지금 이렇게 뭐 그냥 A와 B는 맘대로 쓴 거예요. 해놓고 야, A는 B야 라고 써놓은 이상한 선지잖아요. 네, 그런 걸 보시면서 현장에서는 이렇게 찍고 이전과는 달라졌음. 전엔 안 그랬는데 이제는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되겠는데 차라리 최소한 넌 될 수는 있는데 넌 절대 아니겠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독해력이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는. 그러니까 5번을 내가 이제는만 보고서 무조건 달라졌지 이제는이니까 라고 생각하기에는 얘가 언제부터 그 생각을 적었는지 그거를 구체적인 상황으로 막 명시해 주진 않잖아요. 네, 이 시는 상징적인 시니까 구체적인 시가 아니라. 네, 그럼 이런 생각에 빠져 계시는 게 아니라 야, 3번이 진짜 개소리지 라고 생각하면서 얼른 찍으실 수 있어야 된다. 미안, 얼른 찍으실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네. 자, 마지막 문제를 볼게요. 보기를 참고하여 가나를 감상하여 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연과 절대자는 인간에게 안식을 주거나 인간의 세계를 규정하는 중요한 증거로 인식되어 왔다를 딱 읽는 순간 자연은 어디 있었어요? 가에 있었어요. 그래서 왜냐면 나에는 자연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이 뭐 나오긴 나오는데 자연물에 여기서 우리가 보고 왔잖아 한번. 그래서 이렇게 풀 수가 있잖아요 문제를. 그러면은 가는 애초에 내용이 자연물이에요. 그러면은 자연에 대한 이야기는 가에 대한 이야기 할 건데 절대자는 갑자기 왜 나온 거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읽을 텐데 그런데 우리가 위해서 누가 누구야? 라는 생각을 잔뜩 하고 왔으니까 절대자가 나에 나오는 얘기인가? 그리고 그러면은 이 밑에서 무슨 얘기를 하려나? 가는 세속의 일상을 떠나 자연에 들어온 하자가 점차 자연에 동화되는 과정의 심리 상태를 그리고 있다. 네, 그랬죠. 나는 자신 세계 인식의 준거였던 절대자의 관계를 회의하고 아, 그럼 그 누구가 절대자가 맞구나. 네, 절대자 자신의 세계 인식의 준거였던 그러면 이것도 맞네. 네, 이런 게 된다는 거예요. 선지와 보기에서 독해가 완성된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이전과는 달라졌음. 아 그렇구나. 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준거였던을 보는 순간. 준거는 기준이란 뜻이에요. 절대자의 관계. 전에는 절대자가 시켜서 이런 걸 하는 거고 절대자가 시켜가지고 새가 죽는 거고 절대자가 시켜서 들국화를 어여삐 가꾸는 거고 이런 생각을 했나 봐요 이 사람. 근데 이제 누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좋아서 하는 거고 그게 내가 좋아서 한다는 것만이 사실이다. 절대자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다. 자신이 경험한 사실, 이 현실의 기초에서 존재를 인식하겠다는 태도를 표명하고 있다. 그래서 물은 물일 뿐 막 이딴 소리를 했던 거야. 절대자가 시켜가지고 물이 되는 거고 절대자가 시켜서 뭐 내가 지금 차를 마시는 거 이런 게 아니라 내가 경험한 사실 이건 물이고 차를 마시고 있고 나는 차를 좋아하고 이런 거에 기초해서 생각하겠다는 그런 식이었던 거야. 이렇게 확 들어오죠. 이래서 위에 독해 태도를 가졌을 때 의문점을 가지고서 무엇을 이 시어들이 최소한 나열해내고 있는지를 파악한 다음에 그거를 선지와 보기에서 완성시키는 독해법을 최소한 연습을 하시면은요. 보기를 먼저 보는 프리 루틴을 짜시든 안 보는 먼저 프리 루틴을 짜시든 시에서의 본인의 체급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가히 쓰다듬 편지 조절과 하는 것은 자연에 온전히 동화되지 못한 화제의 심리를 보여주는 것이군. 미련을 가지고 들여다보는 거니까 맞겠네 라고 생각하고 넘길 수 있고요. 차를 마시는 행위가 내게 아는 내게 대한 모든 것에 대한 모든 확장되는 것은 네 아까 제가 확장이라고 얘기했던 그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보고서 이 문제를 풀고서 저건 확장이다라고 한 게 아니라 여기에서 이게 되는데 이건 확장이다라는 거를 저 시행해서 읽을 수가 있잖아요. 제가 짜치게 사후적 강의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도 공부를 하고서 수업을 하는 거지만, 네. 그리고 어떤 선생님이 이걸 처음 들었던 순간들도 있는 거고요. 근데 몇 번이고 이 문제를 제가 이 영상을 찍으면서 다시 풀어볼 거 아니에요. 네. 영상은 한 번만에 찍어야 되니까. 유일한 근거를 삼겠다는 의식이 반영된 것이겠군. 네. 내게 하는 내에 대한 모든 것. 그러니까 나의 경험의 기초에서 내가 겪는 것들이 나의 기준이 된다. 라는 것을 모든 것에 대한 모든 것은 인식의 유일한 근거로 삼겠다는 의식이 반영된 것이겠군. 나와 모든 존재들. 각각 맞겠네요. 가에 발을 푸니 잘 보인다는 자연의 신속해진 심리 상태를 발을 푸니까 산이 잘 보인다 그랬어요. 산후면은 산이 잘 안 보였는데 라는 건 앞에 선지에서 볼 수 있었고요. 네, 여기에서 찍혀 있잖아요. 제대로 파악되지 않았었다고. 저 선지가 틀린 선지여야겠죠. 만약에 이거를 부정하고 싶으면은. 그러니까 문제 안에서도 이런 장난질을 칠 수가 있다고요. 문제를 제대로 푸는 방법을 알면은. 그러니까 장난질이라는 건 긍정적인 의미의 장난질이라고 제가 방금 그냥 비유해서 말한 거죠. 남은 앞으로 10년을 더 살든지 죽든지는 절대자에 대해 회의하고 현실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태도. 현실에 얽매이지 않겠다고? 현실에 얽매이지 않겠다고? 경험적 사실에 기초하겠다는 말이 어떻게 현실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말이야? 현실에 얽매이지 않으려면은 뭐 경험을 안 하겠다는 소리야 이거? 이게 뭐지? 열물과 때까지 들에서는 자연에 들어와서 느끼는 화제의 심리가 투사되어 있음을 앞에서 맞다고 본 얘기예요. 이것도 의인화해가지고 자기 심리를 드러내는 구절들이니까 라고 앞에 선지에서까지 심지어 확인했고요. 나의 참새더는 누구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데 절대의 관계에 대한 회의. 그러면 위에 절대자에 대한 회의도 이상하게 보여요. 절대자에 대해 회의한다고 했을 때 이거는 신을 의심한다는 건지 그러니까 절대자를 의심한다는 건지 절대자의 관계를 의심한다는 건지를 모르겠어가지고 이것도 애매한데 이게 너무 애매해서 내려온 선지란 말이에요. 근데 밑에 맞는 선지가 있어요 심지어.
이 세상을 알아보는 건 함께 자연에 동화되는 태도를 알아보지 않은 것들이 자연이었죠. 이런 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독해 태도에서 물은 물일 뿐 경험적 사실로만 세상을 인식하는 태도. 이것도 맞겠네요. 자, 그러면요. 3번이 왜 틀린 거지? 라고 생각하면서 올라와야 돼요. 그러면 야, 내가 경험한 걸로만 판단하겠다는 게 어떻게 현실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거야? 경험은 현실에서 하는 거 아닌가? 여기서부터는 이제 3번이 틀린 이유를 찾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3번이 어떻게든 갑작스럽게 재앙이 발생해서 막 맞는 말로 변해버리면 다른 걸 찾아야 되는데 다른 거는 틀릴 수가 없는 말인데 이건 무조건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으로 지금 3번으로 올라온 거란 말이죠. 그럼 일단 여기서 이상합니다. 절대자에 대해 회의한다고? 절대자에 대해 회의하면 신이 없다, 신은 없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신의 존재를 부정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신이 나의 기준이 아니다. 신은 세계의 인식의 기준일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라서 이거 약간 이상하고 현실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태도 이게 가장 이상해요. 현실에 얽매여야지 현실을 누구보다 깊게 분석하고 파고들어야지 경험에만 기초할 수가 있을 텐데 내가 겪은 거를 누구보다도 얽매이고 내가 이런 걸 겪었잖아 라고 생각하고 싶어야지 메소드를 가질 텐데 어떻게 이게 이런 소리가 돼? 이거는 A가 A 프라임이 된 게 아니고 갑자기 A가 B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건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3번을 찍고 넘어갈 것입니다. 정답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가지고 많은 수험생들이 곤혹스러워했던 낯선 시 플러스 낯선 어휘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꽤 높은 오답률을 기여했던 25학년도 6평 사실과 관습 고독 이유 세트를 한번 풀어봤는데요. 제가 보여드린 것들이 이제 보기를 먼저 보고서 정신없이 허겁지겁 푸는 학생분들은 꼭 검토해 보셔야 하는 태도예요. 어디까지가 파악이 가능하고 그 파악한 내용을 가지고서 또 문제가 어떻게 풀리는지를 한 번이라도 직접 보고 듣고 하는 거는 자신의 프리트를 점검하는 데 인상적인 경험이 될 거거든요. 자, 여기까지 해서 해설과 풀이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고요. 꼭 밥 먹으면서 보셨으면 복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험지 위에서. 자,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사고를 위탁하지 말자. 감사합니다.